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유익한 소비 생활을 돕는 프로 컨슈머 차크입니다. 여담이지만 감기 조심들 하세요. 저도 일주일 동안 감기 때문에 목소리도 좀 잠기고 여간 활동을 좀 많이 못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가져온 제품은 바로 메인보드예요. 컴퓨터의 실질적인 동작이 이루어지는 부품이죠. CPU, 램, 그래픽카드, SSD 등등이 여기 장착돼서 컴퓨터를 동작시킵니다. 오늘은 바로 기가바이트의 B450M 어로스 엘리트 보드를 가져왔어요. 제가 이제 사실 이 제품 말고도 이렇게 기가바이트사의 보드나 그래픽 카드를 많이 사용해 왔는데, 제품을 실제로 많이 사용해 본 사람으로서 한 줄 평이라고 한다면 평균 이상의 제품을 예쁘게 잘 만드는 회사이다, 이 정도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기가바이트의 프리미엄 라인업인 어로스 네이밍을 가지고 출시된 이 보드, 어떤 특징이 있고 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해당 제품은 기가바이트사에서 지원해주신 부품이에요. 지원은 받았어도 광고는 아니니까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돈을 조금 더 썼으면 썼을지도. 자, 제품을 개봉하면 이렇게 정전기 방지 포장이 되어 있고요. 전원에 연결시키지 않아도 바로 보이는 이 디자인, 상당히 감각적이고 요즘 조립 PC 추세가 어떻게든 옆면에 유리로 또는 아크릴로 안쪽이 보이게 하는 구조라 이제는 메인보드 디자인도 상당히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겉모습이 이렇게 예쁘다는 건 나만의 시스템을 맞추시는 분들께 큰 장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해당 제품은 B450M AMD 칩셋을 탑재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AMD CPU가 장착이 가능하고 소켓은 AM4 규격, 그리고 크기 규격은 M8X 규격을 채택하고 있어요. 보통 큰 컴퓨터에는 이 M8X보다 살짝 더 아래로 긴 ATX 규격으로 장착이 되는데, 다시 길이를 줄여서 안쪽에 있는 중요한 부품들은 살리고 위아래 크기를 더 줄여서 활용성과 컴팩트한 크기를 둘 다 잡은 규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것보다 조금 더 작은 규격도 있는데 M8X 정도면은 웬만큼의 기능은 다 살아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그리고 이제 M8X에 들어가는 B450M 칩셋은 이제 SATA 포트 6개, 그리고 뭐 M.2 포트가 있으면 하나가 죽고 또 뭐 램오버도 어느 정도 되고 자동 오버클럭인 PBO도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게끔 부품을 구성해서 출시가 되는 모델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작으면서 적당히 좋은 성능 두 가지를 챙기고 싶다면은 보통 AMD 라인업에서는 이 B450M 칩셋을 탑재한 메인보드를 많이 선택들 하시죠. 이제 뭐 오버클럭 하면 불편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자동 오버클럭이 B450M에서도 어느 수준 정도로 제한적으로 적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오버클럭 말 그대로 전류를 더 넣어서 더 성능을 뽑아내겠다라는 소리잖아요. 당연히 고가형 라인업으로 갈수록 더 오버클럭 성능이 좋아지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AMD 보드들 많이 평이 좋지가 않거든요. 뭐 칩셋 A, 칩셋 B, 칩셋 X 이 시리즈들 다 포함해서도 오버클럭의 수율 차이가 많이 없다라고들 얘기를 해서 뭐 그거는 일반 사용자 리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일단 B450M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인데 기가바이트에 대한 설명도 빠질 수가 없죠. 일단 기가바이트는 3대 메인보드 제조사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어요. 기가바이트, MSI, ASUS 뭐 이 3개 정도 안에서는 각자 사용자층들끼리 팬덤 경쟁이 조금 일어나기는 하는데, 저는 근데 뭐 기가바이트 정도의 회사까지는 아무리 까더라도 충분히 살 수밖에 없는 메이저 제조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저도 기가바이트 제품을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메이저 제조사를 고르는 특징은 다음과 같겠죠. 적당한 성능에 좋은 AS,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보장한다,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이 메인보드 안에 들어가는 보통 전원부나 기타 포트들이 평균 이상 수준의 부품들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B450M 어로스 엘리트 또한 4+3의 디지털 하이브리드 전원부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또 이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제가 설명하려고 해도 어려워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3000번대 라이젠 CPU들, 뭐 3950X 뭐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적당히 컨슈머 라인업 3600, 3700 정도까지는 제한된 수준의 PBO, 프리시전 부스트 오버드라이브 기능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스펙이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CPU로 들어가는 직접적인 전원 공급 외에도 이렇게 파워에서 메인보드로 직접 들어가는 전류 포트도 신경을 썼다고 해요. HEDT급 솔리드 핀 파워 커넥터를 적용해서 입력 전류의 안정성 또한 잡은 모습이에요. 뭐 똑같은 이제 B450M 제품인데 조금만 가격 차이가 나잖아요. 각 회사들의 제품들에 따라서. 그런 포트라든지 전원부 부품의 그런 품질에 따라서 그런 세부 부품을 얼만큼 신경 썼느냐, 이런 디테일의 차이가 그런 가격적인 차이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웬만해서 이 정도로 베이스가 되는 제품들은 가격대를 갖추면서 제품의 안정성도 가지라고 추천들을 많이 하시죠.
자, 오버클럭과 메인보드의 상관관계에서 전류를 잘 공급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잘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 요소인 발열 관리는 어떨까요? 일단 제일 눈에 띄는 건 아주 큰 히트싱크 방열판이었어요. 이 방열판 아래에 전류의 흐름에 따라 발열이 생기는 부품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 두꺼운 게 전부 금속 방열판이에요. 보통은 이 정도 라인업에서 이렇게 큰 방열판은 데코레이션 느낌으로다가 방열판은 작고 막 플라스틱으로 아름답고 예쁘게 꾸미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은 기본부터 충실한 것 같아요. 예쁜 건 둘째치고 통방열판이라 이건 누가 봐도 시원하겠구나 싶더라고요. 실제로 만져봐도 충분히 시원한 느낌이고 발열 해소 포텐셜도 기대가 되는 모습이었어요. 더군다나 4개의 시스템 팬핀 헤더와 6부분에 달하는 온도 측정 센서로 현재 온도 상황을 정확하게 체킹하고 또한 이를 바이오스 단계에서 제어하는 통합 쿨링 솔루션 스마트팬 5 그리고 팬스탑 시스템도 탑재가 되어 있어서 충분히 효율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포트 구성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제일 위쪽에는 PS2 포트와 USB 2.0 포트 2개 그리고 DVI-D, HDMI 포트까지 있어서 내장 그래픽으로 작동하는 3200G나 3400G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아래에는 USB 3.1 1세대 포트 4개와 2세대 포트 2개가 위치해 있고요. 램 포트는 리얼텍사의 기가비트 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8채널의 오디오 포트도 아래 위치해 있어요. 또 여담이지만 제가 진짜 기가바이트 보드를 많이 사용해봤는데 중저가형에서 RGB를 놓칠 수 없다, 외관 튜닝을 놓칠 수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언급이 되는 브랜드였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나름 튜닝을 하기에는 저가형이라고 생각되는 B450M 보드에 마저도 5V RGB 핀 헤더를 포함해서 저도 튜닝을 막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이 보드에서 지원되는 RGB 헤더들이 상당히 많이 호환이 되고 기능을 지원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B450M 메이저 제조사들 라인업들과 차별점을 둬야 된다고 한다면은 제품 성능은 다 좋을 테니까 이렇게 RGB 튜닝 및 기본적인 부품의 충실성 이 정도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일단 프리뷰는 이 정도로 끝내고 한번 제품을 조립해서 오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메인보드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준비한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내장 그래픽이 탑재되어 있던 3200G CPU와 웨스턴 디지털의 SSD 블루 라인업 M.2 250기가 제품을 준비했고요. 이번엔 램을 좀 특이한 걸 가져왔어요. 이렇게 방열판은 없는데 무려 3200MHz까지 기본으로 지원하는 마이크론사의 시금치 램인데 8기가짜리 2개, 라이젠은 이제 기본적으로 듀얼 메모리로 구성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저도 맨 처음에는 삼성의 가격도 좀 이제 싼 시금치 램을 살펴봤는데 아니 가격 차이가 한 2,000원, 3,000원 나길래 그냥 귀찮아서 이걸로 구매해봤어요. 오버클럭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컴퓨터를 키는데 가장 중요한 부품인 파워, 이번 메인보드 리뷰를 위해서 앱코에서 특별히 지원해 주셨는데요. 저 앱코 직원은 아닙니다. 이제 파워의 이름은 앱코 수트마스터 어썸 500W입니다. 이제 무려 무상 7년 보증에 실버 인증을 받은, 그런데 500W에서 5만원대라면 아주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나온 지 얼마 안 된 라인업이라서 이제 몇 년 동안 지났을 때 내구성 같은 경우는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지만 이 정도 스펙이면 내구성도 충분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 스펙에 5만원대다 충분히 구매할 만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파워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이 제품으로 현재 테스트 환경 PC의 파워로서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CPU 쿨러도 역시 앱코에서 특별히 지원해 주셨는데요. 두 번 다시 말합니다. 저 앱코 직원 아니에요. 쿨러의 이름은 앱코 수트마스터 자이로스 X211 RGB 제품이에요. 여기 앱코에서도 이번에 쿨러가 X101, X201, X211 이렇게 3개 라인업이 있었는데 이제 순서대로 팬 크기가 92mm, 120mm, 120mm이며 X201은 그마저도 팬이 하나지만 X211 제품의 경우에는 쿨링 팬이 2개나 있어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런 좀 플라워형 번들 쿨러보다는 이렇게 타워형 쿨러가 쿨링 성능은 더 뛰어납니다. 가격도 착해요. 3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겉으로만 봐도 이렇게 구리로 되어 있는 히트 파이프가 4개씩이나 박혀 있는 걸 보니까 쿨링 성능은 뛰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자, 그렇다면 한번 전원을 연결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전원을 연결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CPU 팬도 RGB로서 예쁘게 시선을 좀 강탈하지만 메인보드 자체에도 RGB가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정말 전등이 따로 필요가 없겠네요. 일단 조립 용이성도 나쁘진 않았어요. CPU 보조 전원 및 메인보드 전원 포트도 크게 꼽기 어려운 자리도 아니었고요. SATA 포트도 총 6개가 있는데 이렇게 앞쪽에 2개, 옆쪽에 2개, 위쪽에 2개
한쪽에만 몰려있다가 아예 꼽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려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잘 배분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다만 이제 조금 불안한 건 여기 M.2 SSD의 자리인데 보통은 여기 이제 그래픽카드를 꽂는 곳 위에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3200G CPU를 사용해서 다행이지, 만약에 여기다가 외장 그래픽을 장착했다라고 한다면 여기 SSD에 방열판 하나만 조금 달았다고 하더라도 간섭이 생길 수 있지 않았을까, 조립에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살짝의 불안감은 들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제품을 살 때는 SSD는 방열판 없이 사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라이저 케이블이라도 따로 준비해서 밖으로 배치시킨다면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여튼 조립할 때 주의사항은 이 정도였고, 이제 부팅도 하고 윈도우 설치까지도 맞춰봤는데요. 이거 제가 이번에 설치한 램이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램이거든요. 그리고 바이오스도 지금 뭐 5번째 버전까지 나와 있다고 하는데 여기 설치된 건 2번째 버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스 상에서는 자동으로 3200MHz까지 잡히지 않아서 그냥 수동으로 국민 오버램 값 3200 클럭에 램 타이밍 16, 18, 18, 18, 36 정도로 넣어줬어요. 이제 나중에 생각이 나면 추가로 전압 다이어트를 할 예정이고요. 3200G에 램 16기가를 꽂아둬도 내장 그래픽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하드웨어 예약번으로 2기가 정도를 VRAM으로 사용합니다. 총 사용 가능한 램은 약 14기가 언저리 정도. 기본적으로 클럭도 자동으로 설정해놓고, 그리고 이렇게 타워형 쿨러가 방열판과 CPU를 잘 시켜주면서 부스트 클럭도 자연스럽게 잘 터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지금 이 기가바이트의 B450M 어로스 엘리트 보드와 함께 3200G 그리고 16기가 구성, 저처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서브용 롤컴 아니면 이제 뭐 인터넷 서핑이라든지 자료 저장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메이저급으로 사용하시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보드에다가 3600 이상의 외장 그래픽을 단다면은 충분히 또 주로 사용하는 시스템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 같아요. 롤 같은 경우도 중업으로는 100프레임 정도에서 90프레임 정도 충분히 방어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M.2 SSD 성능도 잘 뽑아주는 모습이고, 뭐 바이오스도 나름 친절한 편에 속해서 괜찮게 사용했던 것 같아요. 램 오버클럭도 잘 먹고 CPU PBO도 잘 터지고, 지금 이 기가바이트 B450M 어로스 엘리트 보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포인트라고 한다면, 이제 판촉물에는 보통 자동 오버클럭을 많이 사용하니까 오버클럭을 지원해주는 전원부와 발열 관리, 그리고 포트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제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품의 동작 신뢰성을 조금 더 챙겼다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아까 전에 3대 메인보드 제조사라고 했는데 한 개가 더 있었는데 이걸 뺀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조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분명 제품을 많이 만드는데 최고 라인업이 아니면은 사면 조금 그렇다 하는 라인업. 네, 언급은 안 할게요. 여러분들도 다 아는 그 회사예요. 그런데 그 제품의 경우에 제가 이제 2개를 샀어요. 제가 지금도 쓰고 있는 메인보드이기도 하고, 제가 첫 번째로 조립 컴퓨터를 구성할 때 사용했던 메인보드이기도 한데, 그 메인보드 2개 그리고 기가바이트 메인보드는 제가 한 3개를 사용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 회사 메인보드는 갑자기 블루 스크린이 터진다든지, 아니면 전력 공급이 어떻게 이상하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그래픽카드가 이상해졌다든지, 물론 그래요, 사용자 문제일 가능성은 높아요. 그런데 사용자가 얼만큼 몰라서 굴렸어도 그 제품의 동작 환경 또는 제품의 내구성의 신뢰도가 그걸 다 받아낼 수 있을 만큼 탱킹한 느낌이 있어주면 좋은데, 기가바이트 보드를 제가 3개 연속을 사용하면서 그 정도의 동작 신뢰성을 불편하게 만드는 문제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저도 웬만해서는 주변 지인들한테 메인보드를 골라달라고 한다면은 뭐 그냥 싼 맛에 갈 거면은 적어도 MSI 정도는 가고, 예쁜 거 가고 싶으면 기가바이트 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했던 요소들, 이게 긴가민가 하실 때에는 그냥 얘 사셔도 괜찮은 제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기가바이트의 B450M 어로스 엘리트 보드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도 아마 이 제품은 서브컴으로서 아마 계속 사용할 것 같기 때문에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든지 질문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이제 뭐 컴퓨터 조립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같은 문제가 생기면 공유할 수도 있고 알려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활발한 소통 부탁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프로컨슈머라 검색하시고 좋아요와 팔로우도 부탁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해서 저 프로컨슈머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컨슈머 차크였습니다.